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2022년 토르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토르타는 멕시코식 샌드위치인데요. 이날 세계에서 가장 큰 토르타가 완성됐습니다. 무게가 800kg에 길이는 74m라네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일렬로선 수십 명의 요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소스를 바른 빵 위에 갖가지 고기와 채소를 듬뿍 올립니다. 먹음직스러운 이 초대형 샌드위치는 멕시코 전통 음식 토르타. 완성된 토르타는 길이가 74m로 최장 길이를 경신했고 129초 만에 완성되면서 시간 기록까지 깼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토르타 매장들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토르타를 잘라 맛있게 먹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멕시코 북부 산업도시 몬테레이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강수량이 예년의 10%에 불과했는데요. 이 지역의 강수량은 6년 전부터 예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가뭄에다 폭염,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수요 증가로 주 당국은 지난 2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부터는 지역별로 주 1회 단수를 시행했습니다. 급기야 6월부터는 하루에 6시간 동안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륙별 날씨입니다.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도 32도까지 올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싱가포르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부자와 뉴델리, 케이프타운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오늘 파리에는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의 멕시코시티는 8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만 북부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건조하겠습니다. 지구촌 날씨였습니다. 멕시코에서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멕시코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37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하루 평균 14명꼴로 미성년자가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아동관리 네트워크에 따르면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7,436명의 미성년자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미성년자 실종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마약 카르텔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과 가정 내 불화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멕시코 북부 지역에 있는 석탄 광산이 붕괴되고 구조 작업이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수로 매몰된 광부는 모두 10명인데요. 석탄 광산 갱도에 아직 물이 차 있고 장애물이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멕시코 북부 석탄 광산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레 광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난 4일 석탄 광산이 붕괴되면서 광부들이 지나다니던 지하길, 갱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당시 광부 5명은 탈출했지만 10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부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 갱도 인근까지 구조대원이 진입했지만 갱도에 아직 물이 차 있고 진입을 위한 장애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구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군인과 구조대 수백 명을 투입하고 물을 퍼내기 위한 펌프와 수중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Hay un bombeo permanente de la extracción del agua y nuestra meta es salvar, es rescatar a nuestros mineros que se encuentran en la mina Pinabet. 매몰 9일째인 현재까지 광부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 모인 가족들과 당국은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es que tienen mucha fe.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코아우 일라주는 지난 2006년 광부 73명이 매몰되고 이 중 65명이 숨진 멕시코 최악의 광산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에서 집값 폭등과 살인적인 생활 물가를 피해 멕시코로 주거지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멕시코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이주해온 것과 반대로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 때문에 멕시코로 역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저렴한 주거 환경을 찾아 멕시코로 이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도시들은 미국에서 몰려온 원격 근무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로 이주한 미국인들은 더 낮은 임대료와 더 저렴한 물가, 비자 없이 6개월 체류 가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의 경우 아파트 평균 월세가 400에서 1000달러로 샌디에고의 평균 월세 3773달러의 최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소비자도 물가도 티후아나가 샌디에고보다 62%나 저렴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침실 1개 아파트 월세의 비용으로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우아한 지역인 펜트하우스를 얻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018년 샌디에고에서 티후아나로 이주한 조디 실리 샌디에고 대학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화 배급사를 운영하는 그는 월세 700달러를 내고 침실 2개짜리의 2층 집을 살고 있으며 이사 온 뒤 4만 달러를 저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 원격 근무를 하던 그는 이제 전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샌디에고에 다녀온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몰리면서 멕시코 도시들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미국으로 출근하는 이들의 국경으로 몰리면서 끔찍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티후아나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임차료는 최근 10년간 2배로 토지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인 유입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수가 지난 1년 동안 45%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주택 비용 상승으로 많은 포르투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7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고 있는 펜타닐의 대부분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이 처음 개발했지만 특허 만료 후 많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펜타닐을 단 2mg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의 치사량은 25mg, LSD의 치사량은 100mg인 것만 봐도 엄청난 독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펜타닐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밀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펜타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국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펜타닐로 분류된 모든 물질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에 추가해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펜타닐 원료는 거의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이 펜타닐을 미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대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공급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원료를 화학약품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중국산 펜타닐 원료 적발량은 2018년 680kg에서 2019년 1200kg, 2020년 1800kg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미 남서부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총 3,600kg에 이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거나 중국산 원료로 멕시코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펜타닐로 인한 미국 내 피해는 심각합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7만 명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미국의 18세에서 45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오남용일 만큼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 밀수를 강하게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중국의 유착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DEA 전 지부장 출신 데릭 몰츠는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의 동맹이 펜타닐 오남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내 펜타닐 유통과 밀매는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미국 몰락 전략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카르텔 조직은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납치하고 온갖 고문을 한 후 살해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를 건드린 멕시코 조직의 최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인 엔리케는 미국 해병대 출신으로 1985년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 조사하다가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엔리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단순한 마약 단속을 하던 요원이었지만 멕시코에서 밀수되는 마약 규모가 커지자 미국에서는 엔리케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아예 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1980년대 미국과 멕시코 간 마약 밀수를 90% 이상 담당하던 최대 마약 조직 카르텔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엔리케는 미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마약 조직 카르텔들의 마약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마약 조직 카르텔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내는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엔리케는 카르텔의 보스인 미구엘 갈라도의 명령에 의해 1985년 2월 7일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엔리케가 납치되었을 당시 엔리케는 아내와 점심을 먹기 위해 가던 길이었고 엔리케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미국 마약 단속국에 전화한 후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미국 마약 단속국은 즉시 상부로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미국 정부는 25명의 정예 요원을 멕시코 과달라하라 현지로 투입시켰고 엔리케를 누가 납치했는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엔리케를 납치한 사람은 라파엘 퀸데로, 미구엘 갈라도, 어네스토 카렐로라는 두 명의 카르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리케를 납치한 용의자들은 멕시코 경찰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미리 도주해버렸고 엔리케가 납치된 후 2일 후에 엔리케의 시체는 과달라하라 외곽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엔리케의 시체는 다리 가죽이 벗겨져 근육이 드러나 있었으며 온갖 구타와 고문으로 내부 장기가 손상되고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머리는 드릴로 여러 군데를 조금씩 뚫으며 고문한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 엄청난 압박을 행사했고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경찰 지휘권과 군 지휘권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군 경의 지휘권을 미국에 넘겨
안겨주자 미국은 1985년 3월 FBI와 CIA 요원들을 보내 멕시코 경찰과 군대를 이끌고 카르텔 보스들을 전부 잡아오라고 지시하게 되는데요. 실제 1985년 3월 미국은 보이는 족족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했으며 납치 용의자 3명도 모두 체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1986년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의 허락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이 타국 영토에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마약법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은 단 한 명도 살해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